마다가스카르! 거기서 뭐가 나오는데? 멸종위기종 말고는 세계가 주목할 게 있나? 파리 유엔 식량안보 컨퍼런스에서 유럽 대표의 무심한 질문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을 향한 뿌리 깊은 편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실례합니다만 그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단상에 오른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400명의 국제대표들 앞에서 저는 이제 마다가스카르를 대변해야 했어요. 5년 전 우리 마다가스카르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기아와 환경 파괴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식량 원조가 아닌 희망의 씨앗을 가져왔죠. 오늘 저는 단 하나의 쌀 한 톨이 어떻게 생태계를 살리고 농업을 혁신하고 한 나라의 미래를 바꿨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럽 대표는 눈을 휘둥그레 떴고 회의장은 갑자기 숨죽인 침묵에 빠졌습니다. 세계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의 초특급 자원, 바로 기술에 담긴 마음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개발도상국 성공담이 아니라 인류가 함께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슬라이드 화면에 마다가스카르의 푸른 논과 웃는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고 저는 한국과 마다가스카르가 함께 쓴 기적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은 논 안에서 헤엄쳐 다니는 미꾸라지를 보신 적이 있나요? 또 어떤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댓글로 남겨 서로의 추억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다가스카르의 생물 다양성을 연구하는 에밀리 아우렐리 박사입니다. 이 붉은 흙의 섬에서 태어나 자란 저에게 자연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가족과도 같았죠. 마다가스카르는 독특한 식물과 동물이 많아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고 연구할 것도 많지만 우리 섬은 늘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주식인 쌀은 더욱 그랬어요. 아침 안개가 걷히던 그날 마을 광장에 모인 농민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특별한 종자와 기술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그때만 해도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멀리 아시아에서 온 쌀이 우리의 붉은 토양과 독특한 기후에 맞을까 의심이 컸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 작은 종자들을 바라보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생태계를 가진 곳이지만 동시에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했어요. 아이들은 배고픔에 지쳐갔고 농민들은 점점 더 많은 숲을 태워 농지를 만들고 있었죠. 그날 밤 딸 엠마와 함께 창가에 앉아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언젠가 매일 배부르게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8살배기 딸의 질문에 가슴이 아팠어요. 딸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그럼 언젠가는 반드시 그럴 거야라고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온 농업 전문가 김민태 박사를 만났어요. 김 박사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건 단순한 쌀 종자가 아닙니다. 희망의 씨앗입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전쟁 후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나 식량, 자급자족을 이룬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우리 마다가스카르에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첫 시범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이슬이 맺힌 어린 벼가 붉은 대지 위에서 푸르게 자라나는 모습은 마치 기적 같았어요. 한국에서 온 통일벼라는 이름의 이 작은 생명체가 머나먼 아프리카의 땅에서도 강인하게 뿌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곳에 밥의 이야기는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의 본업은 마다가스카르의 독특한 생태계, 특히 고유종 보호 연구입니다. 우리 섬에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생물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처음 한국의 쌀 재배 사업을 들었을 때 솔직히 걱정이 앞섰어요. 새로운 품종이 우리 섬의 섬세한 생태 균형을 깨뜨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온 저는 밤새 자료를 찾아보았죠. 외래종 도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농업 확장과 생물 다양성 손실 같은 연구들을 읽으며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저희 연구소 동료 라피엘도 같은 우려를 표했어요. 에밀리, 우리가 지키려는 생태계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하지만 그날 저녁 딸 엠마가 다시 한번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엠마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한국에 대해 배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매일 밥을 먹고 그 밥으로 숭늉이라는 걸 만들어 마신대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딸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생태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희망은 더욱 소중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의 농업 기술을 직접 확인해 보자고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김민태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한국 쌀이 우리 자연 생태와 어울리지 않을까 걱정돼요. 제가 직접 보고 확인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제 말에 김 박사는 오히려 반가워했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도 그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협력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김 박사 팀이 들여온 것은 단순한 외래종이 아니었어요. 수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된 마다가스카르의 환경에 맞게 조정된 특별한 품종이었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국에서 가져온 농법이었습니다. 화학비료와 농약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농법, 물 사용을 줄이는 기술, 그리고 현지 생태계와의 공존을 고려한 농장 설계까지. 김 박사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쌀만 심는 게 아닙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미래와 자연을 함께 생각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 처음으로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딸의 미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 땅의 생태계가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희망이 피어났죠. 김민태 박사와의 만남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마다가스카르 한국 농업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임무는 시범 농장 주변의 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이었죠.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샘플을 채취하고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측정하며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처음 몇 주간은 불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이 한국 쌀이 결국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면 어쩌지? 라는 의심이 늘 따라다녔죠. 특히 우리 섬에만 서식하는 희귀 양서류와 곤충들이 걱정됐어요. 이 작은 생명체들은 환경 변화에 너무나 민감했으니까요. 그런데 첫 달이 지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범 농장 주변의 생물 다양성이 오히려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제 측정 방법이 잘못된 건가 의심했지만 반복 검증 결과도 같았어요. 전통적인 화전 농법으로 파괴되던 땅과 달리 한국식 논농사는 물을 가두는 작은 생태계를 만들었고 이것이 오히려 많은 생물들에게 새로운 서식지를 제공했던 겁니다. 믿을 수 없어. 논에서 발견한 희귀 개구리를 관찰하며 중얼거렸죠. 김 박사는 미소 지으며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도 논은 단순한 농경지가 아니라 작은 습지 생태계입니다. 개구리, 물새, 물고기까지 다양한 생명이 살아가는 공간이죠. 제가 어렸을 때에는 그 안에 우렁이와 미꾸라지가 얼마나 많았는지 쌀밥뿐만 아니라 단백질 섭취까지 가능했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국 농업 기술이 우리 섬의 가장 큰 환경, 문제였던 화전 농업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농민들은 숲을 태워 농지를 만든 뒤 땅이 척박해지면 버리고 또 다른 숲을 태웠죠. 이로 인해 귀중한 숲이 계속 사라졌어요. 하지만 한국의 기술로 만든 논은 달랐습니다. 같은 땅에서 몇 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었고 물 관리 기술 덕분에 한 번 논으로 만든 땅은 계속 사용할 수 있었어요. 한 곳에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숲을 태울 필요가 없어지겠죠? 김 박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김 박사에게 물었어요. 왜 한국은 이렇게 멀리 아프리카까지 와서 도움을 주는 건가요?
그의 대답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불과 6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제 그 도움을 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단순한 원조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로서 우리를 대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죠. 마다가스카르의 생태계를 존중하고 우리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시범 농장의 성공은 점점 주변 마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자발적으로 한국 농업팀과 현지 농민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죠. 생태학자로서의 제 지식은 한국 기술을 현지 환경에 더 적합하게 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프로젝트가 6개월째 접어들 무렵 특별한 손님이 마다가스카르를 방문했습니다. 한국농림부 차관과 함께 온 60대 후반의 박지현 박사였어요. 박 박사는 통일벼를 개발한 팀의 일원으로 평생을 쌀 연구에 바친 분이었습니다. 그의 방문은 우리 마을의 큰 축제가 되었죠. 제가 젊었을 때 한국 사람들은 하루 세끼 쌀밥을 먹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박 박사의 말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한국도 심각한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았어요. 그때 우리가 개발한 통일벼가 한국을 구했죠. 박 박사의 이야기는 마치 우리의 현실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말을 통역하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한국이 걸어온 길이 마다가스카르가 걸을 수 있는 희망의 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마을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지 요리사들이 한국 쌀로 만든 요리와 마다가스카르 전통 음식을 함께 선보였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국팀이 준비한 숭늉이었습니다. 밥솥에 눌어붙은 누룽지에 뜨거운 물을 부어 만든 이 음료는 신기하게도 우리 마다가스카르의 전통 허브차와 비슷한 향이 났어요. 우리 문화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비슷한 점이 있다니 놀랍네요. 제 말에 김 박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음식 문화는 인류의 보편적인 언어인 것 같아요. 특히 쌀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권은 더 그렇죠. 그날 밤 딸 엠마는 처음으로 한국식으로 지은 쌀밥과 숭늉을 맛보았습니다. 평소 입맛이 까다로운 아이였지만 놀랍게도 숭늉을 정말 좋아했어요.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매일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딸의 행복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밤하늘 아래 한국팀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습이구나. 단순히 기술과 자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와 마음을 나누는 것.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과 마다가스카르 사이에 특별한 연결고리가 생겼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박 박사가 떠나기 전 남긴 말이었어요. 한국의 기술이 마다가스카르의 땅에서 꽃 피우고 마다가스카르의 지혜가 한국의 농업을 다시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는 동반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원조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1년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더욱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식 벼농사 지역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생태 완충지대가 형성된 것이었죠. 논과 숲 사이에 조성된 이 완충지대는 다양한 생물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었어요. 에밀리, 여기 와서 이것 좀 보세요. 현장 조사 중이던 제자 조셉이 흥분된 목소리로 부르더군요. 달려가 보니 그는 논 가장자리에서 멸종 위기종으로 알려진 마다가스카르 금빛 개구리를 발견한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급격히 개체수가 줄어들던 종이었는데 이제 한국식 논에서 새로운 서식지를 찾은 것이었어요. 믿을 수 없군요.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김 박사도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함께 기뻐했어요. 한국에서도 노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입니다. 특히 개구리, 물새 같은 종들에게요. 하지만 이렇게 희귀종이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 발견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팀과 함께 생태농업 확장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쌀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농업과 생태계 보전을 함께 달성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했죠.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우리는 야생동물 이동 통로, 과수원과 벼농사의 혼합, 자연 수분 매개자벌, 나비 등 보호구역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발전시켰습니다. 한 달 후, 우리의 계획은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기술과 마다가스카르의 자연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예요. 뉴스가 전해지자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광장에 모인 농민들 앞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어요. 처음에 저는 한국의 기술이 우리 자연을 해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신해요. 우리는 농업과 자연보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농민들의 환호성이 밤하늘을 가득 채웠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현지 농부 라코토가 일어나 말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숲을 태우고 땅을 버려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제 아이들에게 물려줄 땅이 있습니다. 더 이상 숲을 태울 필요가 없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 엠마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앞에도 논을 만들 수 있어요? 저도 개구리들이 뛰어노는 걸 매일 보고 싶어요. 딸의 순수한 바람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래, 우리 정원에 작은 연못을 만들어 볼까? 개구리들이 분명 찾아올 거야.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 아래 펼쳐진 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자연도 밥 한 그릇도 모두 사랑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국이 전해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혜였죠. 이제 저는 이 지혜를 마다가스카르 전역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프로젝트 2년차에 접어들자 예상치 못한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국제환경단체 한 곳에서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외래 작물 도입이 마다가스카르의 고유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겁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에밀리, 당신이 직접 해명해야 할 것 같아요. 김민태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제 연구 노트를 다시 검토했어요. 지난 2년간 수집한 모든 데이터, 관찰 기록, 생물 다양성 지수 변화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어요. 한국쌀 재배 지역에서 생태계 교란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생물 다양성이 증가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국제환경 컨퍼런스에서 우리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외래종 도입에 대한 우려는 당연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같은 걱정을 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분명합니다. 한국의 친환경 농법은 우리 생태계의 위협이 아닌 새로운 균형을 가져왔습니다. 제 발표가 끝난 후 청중 속에서 한 노학자가 일어났어요. 국제생태학계의 거장 피터 라이트 교수였습니다. 에밀리 아우렐리의 연구는 농업과 생태보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흔히 갖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선 혁신적 접근이죠. 그의 지지에 회의장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딸 엠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가 이겼어, 엠마. 우리의 연구가 인정받았어. 딸아이는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와, 이제 한국쌀로 숭늉도 더 많이 만들 수 있겠네요. 엠마의 말에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였던 한국쌀이 이제는 우리 가족의 일상과 문화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던 겁니다. 딸아이는 아침마다 밥을 먹고 숭늉을 마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이것이 한국에서 온 문화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다음 날 한국에서 온 농업 전문가들과 특별한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지현 대사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196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도움을 준 국제사회의 손길을 잊지 않고 이제 우리가 그 도움을 다른 나라에 베풀고 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박 대사에게 진심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도움이 또 다른 형태의 침략이 아닐까 의심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전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혜를 나누고 있었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달빛 아래 펼쳐진 논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것은 외래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 논은 마다가스카르의 자연과 완벽히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우리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엠마에게 말했어요. 이젠 한국 쌀을 먹고 숭늉까지 꼭 만들어야 해. 딸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우리 자연도 지키게 되었다는 깨달음에 그날 밤 깊은 감사함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프로젝트 3년차 우리의 성공은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다른 마을 농민들도 이제는 우리 교육센터에 문을 두드렸어요. 우리도 그 신기한 한국 방식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요청에 우리 센터는 매일 새로운 얼굴들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남부 사막 지역에서 온 농부 라피엘의 이야기였어요. 저희 마을은 수십 년간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김 박사와 함께 라피엘의 마을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척박한 남부 지역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대지, 말라 죽은 나무들, 그리고 희망 없는 눈빛의 주민들. 김 박사는 한참 동안 땅을 살펴본 후 말했어요. 어렵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한국의 절수형 농법과 내건성 품종을 도입해야겠군요. 그렇게 시작된 남부지역 프로젝트는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특별히 개발된 가뭄에 강한 쌀 품종을 심고 물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는 관계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주민들은 밤낮으로 작업에 참여했고 저희 팀도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씨앗을 심은 지 3개월,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어요. 메마른 땅 위에 초록색 벼가 춤추기 시작한 겁니다. 믿을 수 없어. 라피엘은 눈물을 글썽이며 어린 벼를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이것이 한국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적입니다. 첫 수확의 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아이들은 논두렁을 뛰어다니며 노래했고 어르신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며 행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멋진 일을 했네요. 함께 온 엠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수확 후 마을의 변화였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알려준 이모작 기술 덕분에 쌀 수확 후에도 채소를 심을 수 있게 되었고 식량 자급률이 크게 높아졌어요. 마을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고 학교는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라피엘이 특별한 선물을 들고 왔어요. 그가 직접 만든 나무 조각상이었는데 한국과 마다가스카르 두 나라의 어린이가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수확을 마친 후 농민들과 함께 미래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농민들 스스로가 더 발전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을 특산품인 바닐라와 쌀 농사를 함께하면 어떨까요? 논 주변에 과일나무를 심어 그늘도 만들고 수입도 늘리는 건 어떨까요?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김 박사도 감탄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서로 배우는 관계가 되었네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단순히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마다가스카르의 토양과 문화 속에서 새롭게 진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지속가능 농업의 의미를 배웠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전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일이었다. 프로젝트 4년차, 이제 우리의 활동은 마다가스카르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영 TV에서도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정부 관계자들이 시범 농장을 방문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가족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저녁 학교에서 돌아온 딸 엠마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오늘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들에게 엄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에밀리 아우렐리는 우리나라의 자연과 미래를 지키는 영웅이라고요. 딸의 눈에서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하는 일이 단순한 연구나 프로젝트가 아니라 딸의 미래와 직결된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다음 날은 현장에서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최고의 농업과학자 박영순 박사였어요. 놀랍군요, 아우렐리 박사.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결과를. 박 박사는 논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우리의 성과를 설명했어요. 한국의 기술을 단순히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 환경과 문화에 맞게 발전시켰습니다. 농민들의 지혜와 참여가 핵심이었죠. 특히 박 박사를 감동시킨 것은 생태 친화적 논이었습니다. 우리는 논 주변에 토종식물을 심고 물고기와 개구리가 서식할 수 있는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덕분에 논은 단순한 농경지가 아니라 생물 다양성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도 배워야 할 모델이군요. 박 박사의 말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방문 일정 중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농민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기술에 의심을 품었던 농민들이 이제는 자부심 넘치는 친환경 농부가 된 거예요. 그들은 직접 개발한 혁신적인 방법들을 박 박사에게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우리는 한국의 논농사 기술과 마다가스카르 전통 약초 재배법을 결합했습니다. 덕분에 해충도 줄고 수확량도 늘었어요. 농부 토마스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박 박사는 깊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모든 것을 메모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식 공유군요. 한국에서 배운 것을 더 발전시키다니.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 박사는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마다가스카르의 성공 사례를 한국 농업대학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면 어떨까요? 아우렐리 박사와 현지 농민 대표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 제안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배우는 입장에서 이제는 가르치는 위치로 서게 된 것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엠마에게 한국 방문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저도 꼭 데려가 주세요. 한국의 쌀농사와 숭늉 만드는 법을 직접 보고 싶어요. 딸의 눈이 별처럼 빛났습니다. 저는 엠마를 꼭 안아주며 약속했어요. 그래, 우리 함께 가자. 우리에게 희망을 준 나라를 직접 보는 거야.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 아래 논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작은 씨앗이 우리 아이의 미래와 자연의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어요. 한국에서 온 희망의 씨앗은 이제 마다가스카르 전역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은 저와 엠마의 인생을 바꾸는 여행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현대적인 도시 경관에 압도되었어요. 엄마, 이게 정말 한국이에요? 우와. 엠마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모든 것을 사진에 담으려 애썼습니다. 첫 일정은 농촌진흥청 방문이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 농업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불과 60년 전 한국은 심각한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통일비어 개발과 농업 현대화로 기적 같은 변화를 이뤘죠. 강연자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마다가스카르의 현재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으니까요.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농촌 마을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마을, 현대적인 농기계들, 그리고 자부심 넘치는 농부들. 이것이 단 몇십 년 만에 이룬 변화라니
믿기 힘들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국 전쟁 참전용사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도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했다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에 깜짝 놀랐어요. 안내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비록 소규모였지만 마다가스카르 군인들도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어요. 한국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갑자기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한국의 마다가스카르 지원은 단순한 국제협력이 아니라 오래전 맺어진 인연의 연장선이었던 거예요.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관광 중에는 엠마가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점심 식사를 했는데 그 식당에서 밥이 작은 솥에서 나와 우리는 한국식 숭늉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 숭늉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고소해요. 엠마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주인 할머니는 엠마에게 직접 숭늉 제대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딸아이는 그 과정을 일일이 메모했습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우리는 특별한 워크숍에서 발표할 기회를 가졌어요. 한아프리카 농업협력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 자리에는 많은 농업 전문가와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마다가스카르의 사례를 발표하자 모두가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아우렐리 박사님, 한국의 기술이 마다가스카르에 가장 큰 변화를 준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기술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변화가 가능하다는 증거를 보여주었고 그 희망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엠마는 작은 노트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궁금해서 들여다보니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제목 아래 긴 목록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하기와 자연을 사랑하면서도 발전하는 방법이 적혀 있었죠. 마다가스카르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도움을 자연을 사랑하는 희망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이 희망의 씨앗을 마다가스카르 전역에 퍼뜨리는 것이었어요. 단순한 농업기술 전파를 넘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한국이 우리에게 준 진정한 선물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이후 우리 프로젝트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서 지속가능 농업의 모범 사례로 선정된 것이죠.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마다가스카르를 방문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경험을 배워가길 원했어요. 특히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아프리카 연합 AU 농업 최고위급 회담이 우리 프로젝트 현장에서 개최되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 국가대표들을 안내하며 성과를 설명했어요. 이곳은 3년 전만 해도 불모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과 현지 지혜의 결합으로 지금은 보시다시피 풍요롭게 변했습니다. 탄자니아 대표는 깊은 인상을 받은 듯 물었어요.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자연은 보호할 수 있었나요? 저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단순히 작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 생태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접근법이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의 친환경 농법이 그 기초가 되었죠. 하지만 국제적 인정보다 더 값진 것은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였어요. 프로젝트 5년차 우리는 놀라운 성과를 목격했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 멸종 위기였던 마다가스카르 금빛 개구리의 개체수가 크게 늘어났고 논 주변의 생물 다양성이 이전보다 30% 이상 증가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예전에 숲을 태워 농사짓던 지역들이 다시 푸르게 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식 친환경 농법으로 수확량이 늘자 더 이상 새로운 숲을 태울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제 우리는 숲을 태우지 않고도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농부라마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손님들이 우리 프로젝트를 방문했어요.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의 평가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철저하게 우리의 활동을 관찰하고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마지막 날 평가단장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우렐리 박사님, 이 지역을 생태농업 보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농업과 생태보전의 조화를 보여주는 세계적인 모델로서요. 이 소식에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들떴습니다. 그날 밤 마을 광장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전통 춤과 노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마을 대표 라코토가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이제 자랑스러운 세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한국 친구들과 에밀리 박사 덕분이죠. 행사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아이들의 공연이었어요. 학교 아이들이 준비한 노래는 한국어와 마다가스카르어가 섞인 특별한 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미사오차, 코레아 감사합니다, 한국. 순수한 아이들의 목소리에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딸 엠마가 제 손을 잡고 논두렁을 걷자고 제안했어요. 달빛 아래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논에서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는 반딧불이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엠마가 물었어요. 엄마, 이게 다 우리가 한 일이에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엠마. 한국 친구들과 우리가 함께 이루어낸 일이야. 엠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우리 자연을 지키는 사람이 될래요. 그리고 한국처럼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딸의 말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였습니다. 단순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넘어 아이들의 꿈과 미래까지 바꾸는 일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엠마가 달빛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엄마, 한국에서도 같은 달을 보고 있겠죠?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똑같은 달이 한국에도 비치고 있을 거야. 이것이 진짜 자연과 조화된 농업, 그리고 평화야. 우리 모두가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제적 인정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딸의 눈에 비친 희망이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년에는 마다가스카르는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게 되었어요. 남부 지역은 특히 심각했고 많은 농작물이 말라 죽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다시 농민들 사이에 번졌어요. 이것 봐요, 아우렐리 박사님. 모든 것이 죽어가고 있어요. 농부 라코토는 절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른 논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깊은 상실감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마음이 무거웠지만 희망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되었고 저는 한국 농업 전문가들과 밤새 해결책을 찾았어요. 한국에서도 과거에 비슷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김민태 박사는 지친 얼굴로도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는 신속하게 가뭄 대응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가뭄 저항성 품종을 긴급 도입하고 물 절약 관계 시스템을 확대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통 지혜와 현대 기술의 결합이었습니다. 현지 농민들의 오래된 가뭄 대처법과 한국의 첨단 기술이 만나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지원이었습니다. 가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한국은 특별 원조 패키지를 마련했어요. 단순한 식량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가뭄 대응 역량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춘 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위기 속에서 농민들은 더욱 단결했고 서로 돕는 공동체 정신이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한국 친구들과 함께라면 이 가뭄도 이겨낼 수 있어요.
마을 지도자 라피엘의 말에 모두가 용기를 얻었어요. 위기 대응 중에 딸 엠마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학교 친구들과 함께 청소년 환경지킴이단을 조직해 농민들을 도왔어요. 그들은 마을마다 다니며 절수 방법을 교육하고 가뭄에 강한 토종식물을 심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할 마을에서 돌아오는 길에 엠마와 함께 언덕에 올랐어요. 그곳에서 바라본 풍경은 가슴 아프면서도 희망적이었습니다. 메마른 대지 위에 점점이 초록 빈 논이 보였어요. 우리가 심은 가뭄 저항성 작물들이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자연은 정말 강인하네요. 우리처럼요. 엠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딸과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자연과 함께 사는 길,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진짜 길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연과의 조화를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그것이었죠. 가뭄은 6개월간 지속되었지만 우리는 예상보다 훨씬 적은 피해로 극복해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현지의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단결된 힘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어요. 이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위기가 지나간 후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은 특별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이번 가뭄을 통해 중요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업만이 미래의 길임을.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딸 엠마와 함께 뒷마당에 작은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에 강한 토종식물과 한국에서 들여온 채소를 함께 심었어요. 엄마, 이건 우리의 작은 한마다가스카르 정원이네요. 엠마의 밝은 웃음소리가 희망처럼 울렸습니다. 흙을 만지며 딸에게 말했어요. 엠마, 우리의 자연은 우리의 집이란다. 우리가 자연을 돌보면 자연도 우리를 돌봐주지. 딸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더 밝은 미래를 보았어요. 엠마와 저는 조용히 해질녘 들판으로 나왔습니다. 석양이 비치는 논은 마치 금빛 물결 같았어요. 멀리서는 농부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배고픔과 절망에 찌든 얼굴이 아니라 자부심과 희망이 가득한 당당한 농부들의 모습이었죠. 엄마, 정말 아름다워요. 엠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풍경 속에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인간과 자연의 조화, 국가 간의 진정한 협력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논두렁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딸에게 물었습니다. 엠마, 내 미래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한국과 마다가스카르에서 배운 것을 더 많은 나라들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겪은 이 여정이 특별하다는 걸 알아요. 저는 감사함으로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엠마. 우리는 정말 특별한 여정을 함께 했어. 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더 이상 자연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한국과 우리가 함께 만든 이 희망에 감사해요. 그 순간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젠가 배고픔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이 땅에 이제는 희망과 조화의 씨앗이 단단히 뿌리내렸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어요. 한국의 도움이 단순한 기술 전술을 넘어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첫 별이 떠오를 무렵 우리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가에 피어난 야생화, 논에서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 저녁 공기에 섞인 밥 짓는 냄새.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집 앞에 도착해 고개를 들어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우리가 지킨 이 자연,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후손에게 물려줄 세상. 이 작은 씨앗이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시작이 되었고 한국이 준 희망으로 마다가스카르의 자연과 생명들이 영원히 푸르게 살아갈 것임을 믿습니다. 집 문을 열며 딸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엠마, 오늘 숭늉 한 잔 어때? 딸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오늘 숭늉은 제가 한국에서 배워온 대로 만들어 볼게요. 그렇게 우리 마다가스카르에는 한국에서 온 작은 씨앗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고, 이제 그 꽃은 더 많은 씨앗을 품고 세계 곳곳에 희망을 퍼뜨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립에 힘을 주고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 한국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우리 감동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박 박사는 수십 년간 아프리카 농업 개발에 헌신해 온 분으로 그의 방문은 우리 프로젝트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